네, 자, 조금 전 자막으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석방돼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이 냈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자, 자세한 소식은 양만희 노선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전달된 소식인데요.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곧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구속 취소를 한 취지가 무엇인지, 또 하나는 구속 취소를 하면서 아마 조건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의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건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접촉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속 취소의 취지는 무엇이고 또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신을 구속할 때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사안이 매우 중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설명인데요. 사안의 중대성이야 뭐 말할 것이 없을 것 같고, 도주의 우려는 그다지 많지 않다. 네. 반면에 이제 증거 인멸이 우려가 있어서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런 증거가 이미 다소 확보된 상태에서 이런 증언이나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그런 조건이 붙은 상태에서의 구속 취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 소식 여야 의원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윤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소식 굉장히 반기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법부가 이성을 되찾아가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석방이 돼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이제부터 헌재의 시간이라고 보고, 그렇지만은 헌재도 정말 헌재의 양심을 걸고 또 명예를 걸고 정치적인 재판이 아니라 법률적인 재판을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윤기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썩 바뀔 것 같지는 않군요. 물론 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뭐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강제 체포를 한 거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이제 헌재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상당한 이게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좀 묘한 시기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초일기에 들어갔는데 헌재 판결이 시기적으로는 국정 상황에서는 이렇게 좋게 작용할까? 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그런 걱정은 됩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님, 일단 법원이 뭐 서로 다른 법원입니다. 이 구속 기소된 것은 뭐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게 이제 풀린 거지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코앞에 앞두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 오늘의 구속 취소 결정이 이 헌재의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헌재에서 처음에 올라갈 때 이게 내란죄가 지금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그렇게 됐고, 또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처음부터 뭐 내란죄가 하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나하나 했으면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혼란이 왔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번 법원의 판단은 정말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고, 다만 이 석방을 통해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여야가 정말 국민 분열은 안 된다. 더 국민들을 추스리고 국민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헌재의 시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국민의 민생 문제를 우선적으로 좀 처리를 하고,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여야들이 한꺼번에 좀 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구속 취소가 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이른바 기각이나 각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희망을 가질 것 같은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 헌재 판결은 저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날 비상계엄은 누가 봐도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그 과정과 절차 그리고 많은 분들의 증언 여러 가지가 헌재에서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전 그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국내 우리나라 내치를 할 수 있을까? 국제적으로 외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에서 그 대통령이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파면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히 결정을 했고 그거는 흔들림이 없이 선고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양만의 논설위원. 법원에 이런 결정이 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즉각적으로 석방이 돼서 한남동 공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저가 아닌 공관으로 이동할 것 같고요. 오늘 당장 뭐 구치소에서 풀려 나올 것 같고 탄핵 심판하고 형사 재판은 성격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형사 재판은 뭔가 형법상의 위반 혐의가 있어서 그 유무를 다투어서 처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르는 것이고 탄핵 심판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징계 성격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이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기 때문에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주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풀려난 몸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탄핵 심판을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했던 것이 구속 적부심이 아니라 구속 취소 청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법제도상 있긴 있습니다만 잘 쓰지 않는 제도였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많았는데 법원이 전격적으로 이 구속 취소 청구를 수용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그 법원이 구속 취소를 이렇게 인용을 했다고 하는 자체는 법률적이나 여러 가지 또 청구할 때의 그런 잘못된 점 이런 부분을 좀 인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참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그 통치 행위냐 통치 행위가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계엄의 정당성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1년에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어수선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돌아갔지만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불법적이고 또 이 정략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이 법률적인 판단이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좀 판단을 또 가미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 취소에 석방 취소에 환영을 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윤기 의원님 일단 네. 구속 취소 신문을 받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구속 기간 만료 후에 이뤄진 불법한 기소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속 취소가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구속기간 만료 후에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는 것을 수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뭐 사유가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구속 당시에 가장 큰 사유는 출석을 안 했고 그래서 강제 체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법원에서 무슨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헌재 이제 출석도 계속 하시고 뭐 이런 과정을 보면서 무슨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무튼간 저는 사유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공수처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절차상의 무시를 하고 지금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이죠. 예. 그렇죠, 주장이죠. 왜냐하면은 사실상 내란의 혐의가 있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모든 수사의 권한이 경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형사 소추는 대통령의 현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절차상 문제고 또 이 법원으로 갔다 안 되니까 다른 법원으로 가고 네.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이죠. 쇼핑 논란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절차적인 하자가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굳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켜 가면서까지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좀 고려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이윤기 의원님, 일단 헌재의 판단과 이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전혀 별개고 사안도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이 형사 기소된 사건인 그렇습니다. 거고 예. 하나는 면직이냐 이냐에 그렇습니다. 관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행위 자체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한쪽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한편에서 수용한 거잖아요. 헌재의 영향 판결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헌재 판결할 땐 뭐 당연히 불구속 상태였고 나중에 이제 형사 재판 받으면서 구속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별로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헌재는 파면이냐 아니냐 이 결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형사 재판이 있기 때문에 헌재 판결 후에 그 절차는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긴급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자,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군요. 자, 이윤기 의원께서는 지금 이 긴급 비공개 회의를 민주당이 소집했다는데 왜 이런 회의를 소집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려되는 거는 국민들이 이거를 자기한테 편하게 해석을 해서 더 분열이 되고 가령 헌재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큰 어떤 물리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저희는 당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네.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양만희 노수련, 이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유가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대통령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기소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기소다라고 하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날짜 단위가 아니고 실제 구금되어 있는 시간을 따져서 네. 그 과도하게 구속돼 있었다. 그 이후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대로라고 하면 대단히 법률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생각해 본 것은 이제 구속이 불필요하다라는 판단을 재판부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진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묵비했기 때문에 진술이 없고 실제 재판이 공판 준비일이 끝나고 실제 공판기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진술 조서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유관돼 있는 다른 개헌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맞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 우리 법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준에 따르면은 그 재판정에서 주고받는 것을 가지고 네. 법관들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관들이 볼 만한 신문 조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공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속기간 6개월을 도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좀 부담스러웠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건 제 짐작이고요. 네. 나오는 얘기는 검찰에서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법상 허용된 기준을 넘어서서 구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터잡은 구속 기소는 부당하다 이런 판단을 재판부가 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찰이고 공수처고 이런 상태에서 네. 이게 뭐 계산을 잘못했고 법률가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지금 무리하게 체포를 하고 무리하게 이게 적용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거 계산도 없이 계산 없이 이렇게 하니까 법원으로 봐서는 이게 판단이 제대로 된 거다. 그러니까 이건 절차상의 문제를 어디서 짚어줘야 되냐. 법원에서 짚어줄 수밖에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정상적으로 가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러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비전문가고 비법률가지만은 법률가들 입장에서 그것도 현재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성을 그때 당시에는 잃어버리고 예. 하는 절차적인 행위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사법부가 이제 와서 이성을 되찾고 예. 판단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더 이상 구속을 몸으로 해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네. 해서 판단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자, 그렇게 보는 거죠. 일단 예, 법원이 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 기소의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이 결정에 대해서 긴급 지도부 회의와 의총을 소집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자, 이 의원께서도 가셔야 됩니까? 예, 제가 지금 상황을 못 예. 봐갖고요. 예. 일단 보면은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 회의와 의총을 소집했다는 것은 그만큼 좀 이번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인데 어떤 위기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날짜보다 시간 단위로 계산했다는데 그 검찰에서 이 할 당시에도 이제 뭐 휴일도 끼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뭐 정확히 뭘 어떻게 세부적으로 따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결정을 했고 저는 이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선동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관사에 있을 때도 그 주변에 온 지지자들한테 뭐 메시지도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하고 나왔을 때 상당히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사회에 상당히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고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 긴급히 회의도 하고 의총을 소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질은 저는 크게 변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헌재 판결에도 저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네. 민주당은 굉장히 당한 것 같아요. 긴급 의총을 지금 소집을 하고 우리 네. 의원님도 이제 이 방송 마치면 가셔야 되겠지만은 생각지도 못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구속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판결 나는 네. 14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판결이 11일 이렇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지금 이 석방 이게 뉴스가 나오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그런 뭐 점에서- 민주당만 예상 못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랬겠죠. 우리도 구속 그랬어요. 취소 청구라는 네. 게 사실은 사법적으로 잘 쓰지 않는 제도인데다가 맞습니다. 법원이 수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건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일부는 생각했지만은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도 방송에 나와서 쭉 이야기를 했고 그동안에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재판부에서 이번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윤기 의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서 밖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행동이. 예,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뭐 민주당의 주장입니다만 이 지지자들 선동하고 사회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 현 상태에서 차분하게 지금 대통령께서는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냐 하면은 국민 여러분 정부를 믿고 사법부를 믿고 국회를 믿고 또 나를 믿고 차분하게 기다려달라. 그러면은 현명하게 대처할 테니까 우리 국민이 더 이상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나는 대통령이 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민주당만 예상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뭐 모든 사람들이 구속 네. 취소를 법원이 수용하리라고는 예상 못했던 게 사실인데, 네, 예.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의 석방, 좀 전에 우려하신 네. 뭐 국민 선동이라든지 뭐 예, 이런 예. 것들요. 뭐 그런 게 우려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이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죠. 그리고 저는 구속이냐 아니냐가 헌재 판결하고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깊이 이거를 연결짓거나 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거고 안 돼 있는 거하고
헌재 판결에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 원인들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이미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헌재 재판관들도 판단을 하기 있기 때문에 뭐 일신상의 윤 대통령이 그래서 자유로운 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을 하고 저는 아무 영향이 없고 여기다 갖다 연결시키는 게 오히려 저는 이상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 연결을 시키고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지금 현재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석방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점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도 정치재판소가 되지 말고 정말 명예를 가지고 헌재의 사명감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예. 네, 양만의 노세련.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에 지금 대통령실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군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좀 전에 법원에서 공개한 네. 취소의 취지를 좀 검토해봤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구속 기소 때 논란이 됐던 이걸 날짜로 계산할 것이냐 시간으로 계산할 것이냐 하는 그 논란에 대해서 이 담당 재판부가 해석과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날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법원의 이제 구속이나 체포를 위한 적부심 과정에서 이제 서류가 와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은 구속이 되는 시간으로 보는데 이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동안에 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부당하게 더 오래 구금되는 수가 있으니까 네. 날짜가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어요. 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날로 구속 기간을 산정해 온 것이 사실인데 이게 관행이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기기라든지 통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을 정확하게 따져서 그것이 넘겨서 만약에까지 구속돼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당한 기간 동안에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취지가 공개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이제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구속을 취소해서 풀어줄 때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자료에 보면은 이런 단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완전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 일단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에 긴급 수석회의를 소집했다. 예, 이런 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아마 대통령실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도 예상을 하지 못한 것 같고 기대감은 가지고 있었겠죠. 기대감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오로지 이제 법원 판단을 기다려볼 네.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그동안의 국정이 공백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추스려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양만희 논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어떤 조건을 달고 석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은 헌재의 시간은 맡기고 이제는 통치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따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긴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동안에 현안 문제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고 특히나 지금 이 공백 상태에 있는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1년에 지금 군에서 사고 나는 이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안보, 치안, 행정 이런 부분은 가감하게 좀 빨리빨리 좀 임명도 하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올라온 이러한 상황들, 마은혁 재판관 문제 여러 가지로 또 총리와 이 부총리가 지금 대행을 했던 이런 관계 이런 부분들이 전부 원위치가 이제 돼서 이제 현실 정치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국정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지금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긴박하게 움직여야 되고 정부도 빨리 국무회의를 열고 또 우리가 여야 협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숨가쁘게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대통령은 탄핵 상태입니다만 대통령실은 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른바 자유의 몸이 되면서 재판은 계속 받는 중이겠습니다만 리더십을 회복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제
김 의원님께서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거는 네, 지금 그건 탄핵 아니죠. 소추 중에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통치는 이제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 통치 행위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대통령의 상태만 상태만 예, 유지를 한다. 구속 예. 상태가 기소해서 풀렸다고 그냥 아까 통보를 듣기에는 국민들이 예. 풀렸으니까 이제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건 바로 그거는 잡아야 정정, 될것 그거는 바로 같고요. 잡겠습니다. 탄핵 그래서 소추 중에는 업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엄연히 그렇고 업무가 정지된 상태고 현직 이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거기에 실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되게 국민들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요. 잘못하면 국민들이 구속 사유가 지금 구속 상태가 아니니까 다시 대통령직을 하면서 통치 행위를 한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그거는 바로 잡았으면 잡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이 위법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부터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현영 기자 전해주세요.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가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 1월 19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47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시간 등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온 산정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며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또한 체포 적부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서 계산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형사소송법에 이러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등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거라 할지라도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신문기일에서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에야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을 인치하는 절차도 누락됐다며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곧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계속 취재해 주시고요. 양만희 논설위원.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곧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텐데 남은 절차는 뭡니까? 법원의 결정은 법무부로 검찰을 통해서 법무부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법무부의 이제 교정본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이 사실이 통보가 되면 석방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아마 석방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황을 짐작을 해보자면은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한남동 공간에 있었던 그런 상태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포가 되고 구속 절차가 진행됐던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텐데요. 지금 형사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전혀 뜻밖의 구속 취소. 네,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화면입니다. 초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10분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아까 우리 백브리핑 때 또 어느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예. 글쎄요, 아직은 그 정해지질 않았는데 우리 원내대표 우리도 아시다시피 지금 방금 소식도 들어가지고 또 언제 찾아뵐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의를 안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또 찾아뵐 생각입니다. 그죠? 예. 뭐 구치소에 가느냐 마느냐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기자님도 계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빨리 대통령께서 석방이 돼서 우선 건강 검진을 하고 몸 관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 찾아뵙는 것은 시간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대통령의 그런 건강 상태를 보고 적절한 시간에 찾아뵐 계획입니다. 즉시 항고하게 된다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어떻게 되나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법원의 판시 내용이 피의자의 소위 말해서 피조사자,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그리고 불구속 수사 원칙의 하에서 그 엄격하게 체포 그 구속 기간을 엄격하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 대통령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피의자한테 적용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갖고 검찰이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갖고 즉시 항고를 한다 그런다면은 검찰은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 됐죠? 예. 네, 자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대식 의원? 먼저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지금 정지된 상태고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직무는 정지돼 있다.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돼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 대표도 잘된 일이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롭게 좀 대통령께서도 건강 먼저 추스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냥 그 짤막하게 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부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여야가 냉정하게 좀 기다리면서 법원의 이제 판단을 좀 기다리고 또 헌재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헌재도 아주 냉정하게 네. 명예와 또 이 법률적인 이런 것에만 딱 국한해서 현명한 판단을 좀 내려주리라 이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용기 의원님, 여당의 입장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법원이 잘못됐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즉 공수처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뭘까요? 뭐 공식적인 저희 당의 입장을 제가 듣진 못했지만 네. 아까 그 양만희 논설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시간과 날짜 이 개념에서 네. 서로 좀 다른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법원이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존중은 하는데 그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모든 국익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이제 권성동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석방되는 거하고 헌재 판결하고 전 계속 이제 별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래서 저는 헌재 판결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그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빨리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가장 혼란을 막는 길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과거처럼 국민들한테 좀 선동적인 메시지를 주시지 말고 차분하게 좀 기다리시고 국민의힘도 좀 같은 보조를 마치면서 국민들한테 좀 불안감 없게 시간을 갖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 이용기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공감을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헌재가 이제는 좀 빨리 판단을 해서 이 국정의 공백이었고 정말 대외적인 신인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국민들이 양분화가 돼서 갈등이 왔던 것을 하루빨리 치유를 하려고 하면은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하루속히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네, 자, 덧붙여 국민의힘은 드립니다. 지금 공수처의 영장 집행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예. 이걸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예. 그러니 공수처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우리는 쭉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기 이 방송에 나와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공수처가 체포를 위한 수사인지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이게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공수처가 이게 잘못했다는 것이 벌써 이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가 책임져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 생각할 바가 좀 많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얼마 전까지 네. 그 사유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좀 말을 아끼셨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양만희 논설위원. 일단 향후 전국에 이번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장외 집회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내일 예정돼 있는 대규모 장외 집회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한남동 공간에 이제 머물게 된다면 지난번처럼 탄핵에 반대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시내 한가운데 집회 장소가 아니라 한남동 공간 앞으로 집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좀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명확히 상황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서 좀 더 상황을 판단해보고 파악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대통령이 석방되는 그 자체가 환영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상정하지 않았던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 입장을 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법원에서 밝힌 내용을 보자면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법적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의 취지입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명백히 어떤 범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해도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하면 네. 이른바 독수 독과의 원칙에 따라 법리에 따라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 방면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긴 재판을 하게 될 텐데 맨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구속이 과연 적법했느냐는 시비 자체를 매듭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도 그 결정, 판결에 대해서 이견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형사법의 기본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판사들도. 그렇지만 자신들이 담당해야 되는 이 재판의 어떤 법적 완결성, 수용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는 이 부분을 매듭짓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심판은 3.1절 연휴가 끝난 다음에 헌법재판관들이 계속 평일을 거의 매일 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도 있을 거다라는 상황인데요. 들려오는 말로는 물론 이제 엄정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고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절차에 따르면 이제 재판관들 아래 연구관들이 있고 연구관들이 지난 변론 과정에서 취합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해서 각각 의견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 네. 부분을 재판관들에게 제출하고 재판관이 다시 의견을 내고 다시 재판관들이 모이는 평의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평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결론을 낼 상황이 됐다고 하면 평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자, 인용인지 기각인지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거의 그런 상태까지 갔는지 여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해서 사회 혼란이 대단히 심각해진다고 할 것 같으면
탄핵 심판의 평의 과정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합의점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고 이것이 거의 결론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내용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탄핵 심판의 결론, 즉 결정 내용을 선고하는 시점에 영향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가 지금 언뜻 생각하기엔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해서 곧바로 석방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답니다. 자,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인데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이 아니고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7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또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된다고 석동훈 변호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네. 석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 왔기 때문에 뭐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 검찰이 그럼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 바로 나오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7일 뒤에 나오는 거죠. 만약에 항고를 하게 되면 계속 구속 상태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검찰은 좀 항고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절차적인 문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이게 그 검사 공소 제기 시에 구속 기간 만료되었는지 체포된 시기, 이게 25년 1월 15일 10시 33분이에요. 네. 그런데 1월 24일 24시, 그 다음에 1월 26일 18시 52분에 피의자 유는 완전히 만료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이후에 지금 이게 기소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의미를 계산해서 이게 산입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검찰에서도 판단을 하겠죠. 네. 이런 부분을 항고를 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될 것이냐. 네. 포기하면은 바로 이렇게 석방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또 절차적인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일주일로 지금 봤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자, 이용기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수용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할까요? 아니면 하지 저는 않을까요? 항고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아까 얘기한 날짜 개념이냐 시간 개념이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날짜 개념으로 이제 모든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검찰도 다시 한번 항고를 할 정도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고를 하고 7일까지 다시 그 얘기가 맞는다면 7일까지 다시 구속 상태에 계시고 그 안에 언제 판결이 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보고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짧은 입장만을 냈습니다. 이것은 보도해도 된다. 그래가면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고 현재 관련 부처의 보고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정말 다이나믹하군요.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은 여야 분명하고 어떤 상태의 결론이 나오더라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저도 생각인데, 다만 그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네. 보편 타당의 모든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단이 맞구나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지금 구속을 지금 시킬 때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우려를 했어요. 전문가들도 우려했고 언론도 우려를 했고 우리 국민도 우려를 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냉정한 판단을 해서 항고를 포기하고, 네. 현직 대통령이니까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현직 대통령이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저는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도 저는 무방하지 않을까. 굳이 구속까지 시켜가면서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네. 이제 집권당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네. 우리는 사법부에게 늘 진짜 공고도 하고 정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지, 어떤 상황에서 이렇다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다 해서 저렇게 움직이고 고무줄처럼 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검찰을 흔들겠습니까? 법원을 흔들겠습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를 흔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으로 정말 순리대로 네.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여권 이른바 잠룡 주자들의 반응도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오후 2시에 인공지능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 모두 발언 때 이 다행이다,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전언이 들어와 있고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도 이루어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습니다. 또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인멸 우려도 다 체증이 됐죠.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 반가운 결정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도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홍준표 대표도 입장 냈던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격하게 감사드립니다. 자,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검찰은 우선 공소 취소부터 즉각하십시오. 아울러 탄핵도 기각되어야 합니다. 자, 구속 취소를 탄핵 기각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기초적인 법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 게 참 부끄럽네요 라고 남겼습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 잠시 뒤에 뉴스브리핑에 출연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입장을 미리 밝혔군요. 자, 구속 뒤에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습니다. 또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받는 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일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지휘 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 표명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 과연 즉시 이루어질지, 그러려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해야 되는데, 자, 검찰의 결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석방 여부가 달리게 됐군요. 여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 지금 체포된 시기가 25년 1월 15일 10시 33분이에요. 네. 아까 시간적 개념으로 지금 봤죠. 화면이 서울구치소 앞에 현재 화면이죠. 네. 서울구치소 앞에 이 즉각 석방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이 항고를 포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석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장에서 외치는 지지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현장 음성을 좀 살려주시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석방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대식 의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요것만 짚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체포된 시기가 25년 1월 15일 10시 33분이에요. 그런데 구속 만료가 1월 24일 24시 네. 자정에 만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공소 제기가 26일 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네. 26일 18시 52분에 공소 제기가 됐기 때문에 피해자 유는 이 만료되었다. 이렇게 이제 시간적인 개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서울구치소 앞에 지금 중계차가 이게 나가 있는데 지금 저 상황은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은 즉각 지금 석방될 것을 기대하고 지금 네. 지지자들이 나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만희 논설위원, 이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군요. 대통령실 입장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 대변인실 명의로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네.
이 구속기간 논란은 사실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관을 나눠 쓰면서 생긴 문제죠.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얼마, 검찰에서 얼마 이렇게 열흘씩 나눠 쓴다는 과정에서 이게 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구속기간을 넘긴 것 아니냐라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항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날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체포된 게 1월 15일 10시 33분인데 법원에 오가면서 그러니까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영장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법원이 보기에는 1월 26일 09시 7분이 구속되는 만기 시간인데 여기서 9시간, 한 10시간 가까이 지난 당일 18시 52분, 그러니까 오후 6시 52분에 공소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기간, 그러니까 말씀드린 09시 7분부터 18시 52분까지의 기간이 또 불법적인 구속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근거한 구속기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소가 잘못됐다면 공소 기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공소는 문제가 없는데 피고인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자는 것이고 보통 구속 적부심을 신청을 해서 거기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대개는 즉시 석방이 됩니다. 혹은 보증금, 그러니까 이른바 보석금이죠. 보석금 얼마를 내면 풀어준다 이렇게 돼 있으면 피고인이 그 금전을 납입하게 되면 그 조건으로 풀려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당연히 아마 검찰에서는 항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했다는 그 7일 안에 항고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앞으로 7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풀려나지 못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왜냐하면 검찰이 항고를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7일 동안에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게 구속 취소 청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속 적부심 청구하고 좀 달라서 절차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의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는 당연히 항고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도 이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검찰은 항고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에 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 앞과 이제 아마 한남동 공간 앞으로도 집결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언제 석방이 되는지 검찰의 항고 여부가 어떻게 이 절차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법원, 검찰, 법무부에서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용기 의원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뭐 검찰이 당연히 항고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조사, 체포영장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일명 뭐 법꾸라지라는 얘기 들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상상 또 법조인도 상상하기 힘든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검찰도 항고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최상목 대행이 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임명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공직자 중에 법과 헌법을 그렇게 안 지키는 사람은 최상목 대행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회에서 모든 것은 만약에 여야 충돌이 있으면 뭐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표결을 통해서 하는데 여야 합의라는 건 사실 초법적인 얘기예요. 정무적인 판단이. 근데 맨날 여야 합의가 없어서 뭐 법적인 판단도 못하고 헌재 판결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까 얘기한 최상목 대행이나 그 김문수 장관이나 이 지금 내각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해요. 이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왜곡된 헌법을 준수하지도 않는 분들이 이런 말할 자격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힘드십니다. 저기 우리 이 의원님의 말씀에 일부는 동감하고 일부는 저는 동감하기 어려운 건데
최상목 대행이 지금 그 회의를 들어가 보고를 받는 중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법원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존중한다 하고 우리도 다 지금 존중을 한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인데 누차 강조하지만은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여당이 추천한 사람 1명, 야당이 추천한 사람 1명은 임명을 했어요. 1명은 합의를 해와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법률적인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대신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는 것은 적시를 안 했어요. 부의 의견을 달아놨잖아요. 자, 우리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여당이 추천한 사람이 1명, 그 다음에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 1명은 오케이. 그 대신 1명은 왜 이것을 홀수로 했겠어요? 1명은 여야가 합의해서 중립적인 분을 추천하게 되면은 정부에서도 아무런 그 타치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처음부터 문제였다 이거죠.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을 왜 우리가 반대하느냐? 그분이 걸어온 행적을 보면 너무너무 편향성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은혁 재판관이 아니고 다른 분이 와서 여야가 합의하에서 추대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오케이 한다 이거죠.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죠, 당연히. 존중했죠. 네? 존중한데 거기에서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그런 자체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소수 즉시 의견이 임명을 하는 게 들으니까. 맞죠. 네, 저희가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 현장 중계를 화면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법무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만약 즉시 항고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은 안 된다. 그래서 현재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자,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자, 검찰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법원이 내릴지 아마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검찰도 아마 즉시 항고를 할지 아니면 항고를 포기할지를 의논하느라고 바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도 오늘 좀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저는 법무부가 지금 즉시 항고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안 된다고 지금 입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런 절차성의 문제가 있고 구속기간의 만료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석방 인용을 했기 때문에 검찰도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석방을 해서 자유스러운 몸으로 저는 재판을 받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화면은 한남동 공관 입구입니다. 자, 한남동 공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즉시 석방이 된다면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면서 서울구치소를 나와서 한남동 공관으로 향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경찰들이 집회가 열릴 것에 대비해서 경비병력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만희 논설위원, 저 한남동 공관에 지지자들도 꽤 모여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화면을 봐서는 전체적으로 짐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경찰이 지금까지 이제 8개 부대 500여 명이 현장에 배치돼 있었는데 18개 부대, 10개 부대를 늘려서 1,100여 명 규모로 늘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구치소 앞으로도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이고 있고 또 반면에 서울 시내에서 석방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자라고 하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오늘 석방 결정과 관련해서 공수처를 좀 비난하는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검찰을 비난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구속 기간을 정해서 기소를 한 것이 이제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이 뭔가 계산을 의도적으로 잘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날짜로 계산해서 구속 며칠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네. 그래도 혹시라도 법에 맞지 않는 그런 구속 기간이 될 것 같아서 일찍 넘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속돼 있었던 시간을 따져보면은 이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의 입장은 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석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검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리는 중이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고, 법무부에 이제 교정본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검찰 수뇌부를 향해서 즉각적으로 즉시 항고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압박하는 상황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하도록 지휘해라. 그러니까 지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휘를 하게 되면 이것이 법무부를 통해서 교정본부, 구치소 이렇게 집행되는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검찰 수뇌부가 아마 수사 지휘부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의 의견과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거쳐서 석방 지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즉시 항고를 할 것인지 결정이 나올 것 같고요. 이 구속 당부당을 따질 때 검찰이 내세웠던 논리를 생각해 보면 즉시 항고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아마 서울중앙지법의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서 따지게 될 텐데, 이 검찰에서 그동안 우리가 구속영장, 그러니까 구속된 피고인을 넘길 때 구속 기간을 이렇게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넘겨온 것이 사실인데,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논리로 아마 다투지 않을까 싶고, 그런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서 윤 대통령 구속 기소, 공소 제기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상급 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투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자, 두 분 여야 의원들께서는 또 국회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짧게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듣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윤기 의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검찰이 충분히 고민하고 항고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달라워질 게 없고 그 안에 빨리 헌재가 결정을 내려주셔야 하고, 그리고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내일 또 큰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메시지 절제를 좀 하셔갖고 좀 국민들이 더 혼란스럽지 않고 그리고 극단으로 가지 않게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안에 계실지 아직 뭐 나오진 않으셨지만 그런 메시지 좀 절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 국내 상황도 빨리 정리가 되고, 지금 국제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 들어서고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을 하려면 저희도 빨리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 입장에서 모두 같이 고민하고 하나가 돼서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끌어온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 네, 우리 양만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 탑10 국가로 우뚝 서 왔는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이런 사태 때문에 국제 신용도뿐만 아니라 모든 서민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야가 정말 협치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저는 그 집회를 하던, 아까 우리 양만희 의원님이 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한다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집회를 한 적은 없고 일반 이 단체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야 되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차분하게 냉정하게 법원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의원님은 여기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윤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